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인간 과제 2 듣고 말하기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터넷 게임을 즐겨 하세요? 게임을 할 때 게임 캐릭터와 현실의 자기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캐릭터는 주의 스허를 말하죠. 자, 게임 캐릭터와 현실에서의 본인의 모습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97쪽 봐주시겠습니다. 1번.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에 대해 주제 찾는 문제죠. 자, 주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2번.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나서 대담을 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나서 이야기 전 같이 한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주로 앞부분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장소도 잘 봐주셔야 합니다. 대담이라고 하는 건요, 토론하고 비슷한 건데요. 토론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토론은 찬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대담은 꼭 찬성과 반대 입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결론 또한 필요 없습니다. 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을 대담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려하는 것, 바로 걱정하는 것이죠. 바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1번. 요즘 사이버 공간에 임의적이고 우발적으로 조작된 자아 때문에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것 같다. 자, 사이버 공간의 자아가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정신병이 있어요. 자, 이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겁니다. 2번. 사이버 공간의 삶에 익숙해져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 여기서 사이버 공간의 삶. 사이버 공간의 생활이 진짜 생활에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문제점이죠. 자, 이건지 아니면 3번. 인터넷 게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간의 공격적인 본성의 노출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 게임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상승한다라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인지 잘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4번.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역할 변화의 영향으로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 자, 사이버 공간은 진짜 공간이 아니에요. 현실과 차이가 있어요. 역할 또한 많고요. 하지만 이 역할도 현실 세계의 진짜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어지죠. 자, 이 책임감이 없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이러한 습성이 현실로도 이어져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점 중 어떤 게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일까요? 잘 들어봐 주세요. 계속해서 4번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다중적 자아와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정체성이 붕괴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2번. 자기 동일성 유지가 가능하다.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3번. 다양한 역할에 빠진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4번. 아무 혼란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1번, 3번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2번, 4번은 문제가 없어요 라는 의견입니다. 자, 학생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없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계획한 젊은 리더를 위한 시민 강좌의 첫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은 이 첫 주제의 강사이신 한국대 철학과 김정호 교수님을 특별한 공간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진화시키고 있는 PC방인데요. 김 교수님은 같은 과 4학년생인 한영수 군과 한국대 교내 PC방에서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에 참여하여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전투를 벌이는 전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나눈 대담의 일부입니다. 이거 쉽지 않군. 뭐 교수라고 봐주는 것도 없네. 죄송합니다. 게임은 게임이죠. 게임에서는 평소의 한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 예의 바르고 신중하던 성격 이면에 이런 공격성이 숨어있는 줄은 몰랐어. 어차피 다른 환경에서 다른 캐릭터로 나섰으니 현실에서 못해보는 역할을 한번 신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때론 어떤 것이 진짜 저의 모습인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한군이 그래도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은 현실과 달리 아주 임의적이고 우발적으로 조작된 거지. 자기 캐릭터를 쉽게 바꾸거나 심지어 팔아치우기도 하지 않나. 단 한 번뿐인 현실 공간의 인생까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네. 하지만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다중적 자아가 있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이 깨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리니지 속의 전사,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아들.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의식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듣기 스크립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단어 확인, 강좌, 내용 확인입니다. 강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줄이죠. 첫 주제는 뒷부분에 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되게 철학적인데요. 강사는 누구입니까? 자, 강사이신, 자, 뒷부분이죠. 한국대 철학과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시시각각, 진화시키다, 롤플레잉, 생사, 생사를 걸다, 전투, 전투를 벌이다, 전사, 정체성. 자, 이 부분에서 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왔죠?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들을 겁니까? 네, 이 부분이죠. 김 교수와 같은 과 4학년 학생 한영수 학생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 장소는 어디입니까? PC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이죠.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앞부분이 바로 주제인 거죠.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을 주제로
교수와 학생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단어 봐주세요. 봐주다, 사뭇, 신중하다, 이면, 나서다. 자,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게임을 하고 난 후죠. 자, 계속해서 게임 속 학생과 현실 속 학생은 비슷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학생이 고민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교수님도요, 평소의 한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 이라고 현실과 사이버상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학생의 고민은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때로 어떤 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뿌리박다, 임의적, 우발적, 조작되다, 팔아치우다. 내용 확인입니다. 자, 교수님의 말인데요. 자, 교수는 학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정상이라고 했죠.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증거야. 이 말은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교수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나오죠. 우려하는 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임의적, 우발적으로 조작된 정체성 때문에 현실 공간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의 대화 부분입니다. 단어 확인. 다중적, 깨지다, 의식, 연속성, 유지되다, 동일성. 내용 확인입니다. 학생은 사이버 정체성과 현실 정체성의 혼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네, 이 부분입니다. 현실에서도 여러 얼굴을 갖고 살듯 다중자아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의식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은요, 내용 확인. 듣기 후 질문들 보겠습니다. 1번.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3번. 사이버 공간과 자아 정체성이죠. 우리 본문 확인하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에에 대해 이 부분 앞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나눈 대담의 일부입니다. 자, 이 부분 들어주셨으면 찾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2번.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나서 대담을 합니까? 자, 이 부분도요, 우리 확인 이미 했었죠. 본문 확인하면서요. 장소는 PC방. 자, 그리고 대담을 나누기 전에 뭘 했는지는 이 부분이죠. 자, 리니지 게임을 하고 나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역할 변화의 영향으로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 바로 이게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단 한 번뿐인 현실 공간의 인생까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네.
4번 찾아주셨으면 됐고요. 계속해서 4번. 사이버 공간의 다중적 자아와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은 2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기 동일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다중적 자아가 있다고 해서 정체성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왜인지 뒷부분이죠. 자, 혼란은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의 캐릭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아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의식의 연속성, 이것만 있다면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계속해서 5번 말하기 연습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모습, 역할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사이버 패밀리, 세컨드 라이프 등의 사이버 공간의 가족 형성 및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5번 말하기 연습. 일단은 여러분들 모두 딱히 문제점을 겪어보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실제적인 사이버상의 현상, 사이버 애인이나 사이버 가족, 자, 이런 것들 주제로 우리 말하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컨드 계정. 자, 세컨드 계정이 뭐냐면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사이버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이디와 원래 비밀번호는 평소에 그냥 평범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세컨 계정, 네, 두 번째 아이디나 비밀번호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완전히 또 다른 상대방이나 완전히 다른 부류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현상, 우리 세컨드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주제로 우리 말하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해 주실게요. 요즘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최근 사회의 모습을 먼저 말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상의 현상. 첫 번째 문제점 말해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이버상의 현상 두 번째. 자,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요. 항상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줘야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틀로 우리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도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입니다. 사이버상과 현실에서 다른 정체성을 갖는 이유를 세 가지 한번 언급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 때문이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세 번째 불만족, 누적, 불만족이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문제점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자, 도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최근 많은 사람들, 사이버상, 현실 사이, 다른 정체성. 먼저 중국어 번역 부분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주세요. 자, 어떻게 말해보면 좋겠죠?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과 현실 사이의 다른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자,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 스트레스, 불만족, 누적 이 세 가지 이유 같이 언급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요. 중국어 번역 부분 봐주시고 문장 만들어 주세요. 그 이유는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 스트레스, 불만족,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상 현상 첫 번째. 자, 사이버 애인과 사이버 가족 등을 문제로 말해볼 겁니다. 자, 사이버 애인, 사이버 와이프. 자, 현실 세계에 와이프나 애인이 다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자,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만 서로 만나지는 않는 인터넷상으로만 연애를 하거나 인터넷상으로 내 여보 당신 하면서 부르는 자기가 또 있는 거죠. 자, 사이버 애인, 와이프, 남편, 가족. 자, 이런 것들을 자주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현실과 다른 자아 표출. 자, 왜 이렇게 하죠? 자, 바로 불만족이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는 일탈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템플릿 봐주세요. 1번. 자, 요즘 사이버 애인, 와이프, 남편, 가족. 이런 단어를 자주 듣다, 사용해서 자, 중국어 문장 봐주시고요. 문장 만들어주세요. 요즘 사이버 애인, 와이프, 남편, 가족 등의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현실 아니다. 사이버상 또 다른 상대, 의미하다. 사용해서 자, 중국어 문장 봐주시고 문장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현실이 아닌 사이버상의 또 다른 상대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해서 정의 내려주셨고요. 세 번째.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버상, 또 다른 상대, 다른 자아 표출, 현실 불만족, 스트레스, 해소, 일탈의 수단, 이용. 자, 이 단어들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이버상 또 다른 상대를 통해 다른 자아를 표출하며 현실 세계의 불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탈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이버상 현상 2, 두 번째 말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버상 현상 문제점으로요, 우리 세컨드 계정 말해보겠습니다. 자, 세컨드 계정이란 자주 사용하는 사이버상의 아이디 외에 또 다른 개인 아이디를 말합니다. 현실과 퍼스트 계정, 원래의 아이디 계정에서 비교적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컨드 계정을 통해서는 완전히 다른 내가 돼서 완전히 다른 자아를 표출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템플릿 보고요. 말해 주실게요. 자, 첫 번째, 세컨드 계정. 자주 사용하는 사이버상 아이디 외 또 다른 개인 아이디. 자, 이 단어들 사용해서 세컨드 계정이 뭔지를 좀 설명해 줘 보겠습니다. 중국어 문장 봐주시고 문장 만들어 주세요. 세컨드 계정이란 자주 사용하는 사이버상 아이디 외에 또 다른 개인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람들, 현실, 퍼스트 계정, 비교적 비슷한 자아 유지, 세컨드 계정, 완전히 다른 자아 표출, 정체성, 파괴시키다. 자, 이 단어들 이용해서요. 자, 사람들이 퍼스트 계정 현실 세계와 세컨드 계정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중국어 문장 봐주시고요. 사람들은 현실과 퍼스트 계정에서 비교적 비슷한 자아를 유지하면서 세컨드 계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자아를 표출하며 정체성을 파괴시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해결 방안. 현실과 사이버상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자, 정체성 파괴. 언젠가 현실에서의 적응이 힘들어질 거다 해서요. 현실과 사이버상의 정체성을 조금 동일시 시켜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체성이 파괴된다면은 현실 적응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정체성 파괴의 인식이 중요하다. 자,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 개인 정체성을 확립을 잘 하면은 적당히 사이버 수단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는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 배경으로 템플릿 보고 말해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현실. 사이버상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않다. 정체성 파괴. 증거 사용해서 중국어 문장 보고 문장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현실과 사이버상의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체성 파괴의 증거입니다. 말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언젠가 현실 적응 힘들어지다 이용해서 중국어 문장 봐주시고 말해줘 보겠습니다. 정체성 파괴의 문제는 언젠가 현실 적응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로 문제점 인식시켜 주셨고요. 세 번째, 정체성 파괴 인식, 개인 정체성 확립, 사이버 수단 이용, 스트레스 해소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주세요. 따라서 우선 정체성 파괴를 인식하고 개인 정체성 확립 후 사이버 수단을 이용해 스트레스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템플릿 연결해서 말해주면요. 우리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화면 보고 천천히 따라 말해주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과 현실 사이의 다른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 스트레스, 불만족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사이버 애인, 와이프, 남편, 가족 등의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사이버상의 또 다른 상대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사이버상 또 다른 상대를 통해 다른 자아를 표출하며 현실 세계의 불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탈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계정이란 자주 사용하는 사이버상 아이디 외에 또 다른 개인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퍼스트 계정에서 비교적 비슷한 자아를 유지하면서 세컨드 계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자아를 표출하며 정체성을 파괴시킵니다. 현실과 사이버상의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체성 파괴의 증거입니다. 정체성 파괴의 문제는 언젠가 현실 적응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체성 파괴를 인식하고 개인 정체성 확립 후 사이버 수단을 이용해 스트레스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이버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